민사집행법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마지막 열쇠입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집행권원이 있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집행법은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채권자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호받고 채무자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게 운영되며 모든 사람은 법을 통해 권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법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최종적인 장치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의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편 총칙에서는 민사집행법의 목적과 기본 원칙, 그리고 집행을 담당하는 기관, 집행관 및 법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민사집행이 이루어지는 법적 기반을 정리한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제2편 강제집행에서는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위한 요건, 즉 집행권원의 필요성과 집행법원의 관할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절 재산명시 절차 등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방법, 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에 대해 다룹니다. 제2절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부동산 강제경매 및 강제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등 특정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를 설명합니다. 제4절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는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금전채권을 변제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에서는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물 인도, 권리 이전, 일정 행위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집행 절차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입니다. 여기서는 저당권, 근저당권과 같은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한 경매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담보권을 행사하여 경매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는 과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제4편 보전처분입니다. 보전처분은 본안 소송 전 또는 소송 중에 채무자의 재산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제1장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채권자가 본안 소송 전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제2장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 이전을 방지하거나 특정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처럼 민사집행 절차는 조문이 곧 집행의 실무와 판례의 출발점이기에 절차의 지도이자 집행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지법 16번 문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이 쟁점이 된 판례입니다. 신문 명칭으로 사용되던 제주일보를 둘러싸고 과연 누구에게 그 명칭을 사용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권리를 침해한 경우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먼저 사건 개요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주일보사는 경영위기로 부도 처리되어 더 이상 신문을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채권자는 제주일보사의 허락을 받아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하여 신문을 계속 발행하게 됩니다. 이후 정식으로 신문법에 따라 제주일보 명칭으로 등록하고 신문을 발행하며 독자층을 확보해왔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제주일보와 동일한 명칭으로 신문과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자
채권자는 이를 부정경쟁 행위로 보고 법원에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주요 쟁점으로 채권자가 제주일보 명칭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권을 가질 수 있는가? 사용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명칭 사용이 정당한가? 이러한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법원은 채권자의 정당한 사용이익과 영업상의 신용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주목했습니다. 원심 판단은 채권자는 제주일보 명칭을 신문법상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해왔기에 정당한 이익을 가진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동일 명칭 사용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되어야 할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채권자가 제주일보 명칭을 사용할 고유하고 정당한 이익을 가진 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일부 표현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전체 판단은 정당하다며 재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순히 상표나 명칭에 관한 분쟁을 넘어 실질적인 영업상의 신용과 활동을 통해 얻어진 정당한 사용자의 권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보호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 청구를 위한 피보전 권리 판단 기준에 있어 형식적인 소유보다는 실질적인 사용과 인식, 영업이익의 침해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임을 다시 확인해준 판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